2010년 2월 24일 미국 하원 의원 정부개혁위원 회장.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선서를 하는 동양인. 바로 일본 굴지의 자동차 메이커 토요타의 토요타 아키오 회장이다. 미국에서 주력 제품들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일가족이 사망하는 사건과 품질 결함 은폐가 언론에 공개되자 토요타의 회장이 미국까지 불려가 청문회 자리에 서게 된 것이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토요타는 막대한 손실을 입으며 대규모 리콜을 해야 했고, 치욕의 날로 불리는 이날을 기점으로 세계 자동차 1등 기업 토요타의 이미지는 한없이 추락했다. 그야말로 낭떠러지로 내몰린 2010년의 토요타. 하지만 2015년 토요타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며 완벽하게 위기를 극복한 모습을 보였다. 어떤 위기에도 다시 정상의 자리로 돌아오는 토요타. 그들의 위기관리 능력의 비결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잠재력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일까? (1926년) 창업한 토요타. 1990년대 후반부터 지난 2007년까지 토요타는 세계 도처에 매년 여러 공장을 신설하며 급팽창했다. 또한 원가 절감을 골자로 한 가이젠을 기반으로 가격과 품질 면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이룩하며 승승장구, 전 세계의 도로를 장악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그런 호황은 오래가지 못했다. 브레이크 고장 사고가 있기 전부터 이미 토요타에는 위기가 닥쳐오고 있었는데, 바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 무리한 확대 경영이 겹쳐 경영 적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뉴욕타임스는 토요타시가 미국 디트로이트로 변하고 있다고 썼다. 이후 닥친 브레이크 고장 사고와 대규모 리콜 사태는 토요타의 위기를 가속화시켰다. 토요타는 2010년 2월까지 미국, 유럽, 중국 등 전 세계에서 1200만 대 이상을 리콜했다. 이는 2009년 일본 내 판매 대수를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한때 폐업 위기까지 몰렸던 토요타는 2012년부터 전 세계에 1023만 대의 차량을 판매하는 등 폴크스바겐을 제치고 3년 연속 세계 자동차 판매 1위를 기록하며 보란듯이 위기를 극복해냈다.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역시 2015년 29조 5천억 원에 이르며 전년보다 20% 늘어난 사상 최대 이익을 벌어들여 완벽한 부활을 신고했다. 폐업의 위기까지 물렸던 시련의 기간, 토요타가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다름 아닌 가이젠의 재점검이었다. 가이젠은 토요타의 전반적인 혁신 활동을 일컫는 말로 세계를 선도하는 토요타를 만든 1등 공신이기도 하다. 개선이라고 하는 말을 일본어로 읽을 때 카이젠이라는 말이 되는데요. 특히 도요타 자동차 내에서는 무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게 이제 도요타 용어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낭비라는 용어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도요타 자동차 내에서 쓰는 무다라는 용어는 부가가치 없는 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입된 경영 자원이 아웃풋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모든 활동들을 무다라고 하는데, 그 무다를 제거하는 활동을 개선이라고, 카이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위기를 맞은 토요타는 이대로는 어렵다는 사실을 통감하고 가이젠을 가이젠한다는 각오로 새로운 혁신에 나섰다. 가장 중점을 둔 것이 바로 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 회복이다. 제조기업에서의 모든 활동은 4M으로 환원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Man, Machine, Material, Method, 그래서 사람, 재료, 방법, 설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Man,
머티리얼을 가지고 원가 절감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채용 중지, 그다음에 이면지 써, 전등 꺼. 그러니까 투입해야 될 인풋들을 안 집어넣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원가 절감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방식의 원가 절감은 효과는 있지만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할 때에만 효과가 있고 지속적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원가 절감 활동에 투입되는 사람들이 좀 지친다 그럴까요? 혁신 피로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도요타 자동차에서 말하는 원가 절감은 메서드, 일을 하는 방식을 바꾸어서 두 번 다시는 어제의 원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항구적이고 지속적이고 생산적일 수가 있는 거죠. 소모적이지 않고. 우선 생산 라인의 주목, 불필요한 공정을 모두 없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범퍼 생산 방식. 그때까지 토요타는 같은 차종의 범퍼를 모아서 생산한 뒤 설비를 교체해 다른 차종을 생산하는 로트 방식을 써왔다. 이를 고객이 차를 주문한 순서대로 범퍼를 만들고 한 라인에서 여러 차종을 동시에 생산하는 이코 나가시, 즉 홀류 생산 방식으로 바꾼 것. 이를 통해 토요타는 종래의 방대한 중간 재고를 획기적으로 없앨 수 있었다. 렉서스, 크라운 이렇게 복합적으로 라인에서 여러 개의 자동차가 생산되는데도 불구하고 조립하는 데는 사람이 일일이 그걸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 생산 라인별로 전표가 있더라고요. 그 전표를 바코드 딱 찍으면은 그 부품에 해당되는 것만 불이 켜지더라고요. 불 끄고 담고 불 끄고 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조립해서 다음으로 넘기면은 자동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따로 있고요. 그렇게 이제 전표가 계속 바뀌더라도 그 불만 찾아서 부품을 조립하면 되니까 거기에 대한 그 휴면회라던가 이런 것들은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생산 공정 중 용접 역시 기존의 3초보다 훨씬 짧은 시간인 1초에서 0.3초 사이에 용접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도장 시설 또한 단순화시키는 등 당시 최고였던 생산성을 전사적으로 다시 4년에 걸쳐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지금은 생산 라인이 예전의 절반 수준으로 짧아졌고 자연스럽게 비용 역시 줄일 수 있었다. 토요타의 가이젠 성과는 실적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2013년에 거둔 영업이익 14조 1,600억 원 가운데 개선으로 인한 원가 절감 효과가 약 4조 8천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 회사 측의 추산이다. 이렇게 원가 절감을 통해 발생한 이익은 단순히 숫자상의 이익에 그치지 않는다. 다시 설비나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 비용으로 사용되며 또 다른 경쟁력의 밑바탕이 되는 선순환까지 이뤄내는 것이다. 토요타의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가이젠과 원가 절감. 하지만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사고 당시 아이러니하게도 토요타를 향해 쏟아졌던 많은 비난 중에 하나가 바로 원가 절감에만 신경 쓰느라 품질을 등한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토요타 아키오 회장은 생산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모든 것은 품질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토요타가 품질 수준을 다시 전처럼 올리기 위해 신경을 쓴 부분은 바로 표준 작업이다. 토요타에서는 이런 표준 작업을 현장 직원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도록 유도한다. 그래야만 문제가 발견될 때마다 표준 작업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이 기존에 해왔던 개선 활동을 토대로 현재의 작업 표준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현재 만들어진 작업 표준은 선배들이 여지껏 개선해오는 베이스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길 기준으로 새로운 사람들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개선 활동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놓게 되면 다시 또 그 후배들은 거기를 베이스라인으로 또 개선을 하게 되겠죠. 토요타는 안전 최우선이라는 슬로건 아래 안전 중시 정책을 펴오고 있다. 근무 환경이 안전해야 밝고 깨끗한 직장을 만들 수 있고 이는 직원들의 사기와 생산성과도 직결된다는 게 토요타의 생각이다. 토요타 경영진 역시
토요타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절대 다치게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토요타 직원뿐 아니라 토요타 부지 내에 있는 협력업체 등을 포괄한다. 실제 토요타는 정리와 정돈, 청결, 청소를 항상 강조한다. 토요타의 자체적인 분석 결과 재해가 많이 발생한 부서의 경우 설비가 방치돼 있고 더러우며 어둡다는 특징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단은 뭐 일본 기업이 다 그렇지만은 깔끔하죠. 일단은 깔끔하고 놓여야 할 곳에 제품이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필요 없는 재고를 줄이면서 그렇게 가져가니까 이제 적재적소에 필요한 때 필요하게 쓸 물건만 놓이게 되니까 아무래도 더 깨끗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일본 기업답게 에너지도 최소한으로 쓰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토요타는 재생에너지 등으로 저렴한 에너지를 만들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며 에너지를 저축한다 등의 3가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안전한 공장을 넘어서서 친환경 공장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가이젠의 내용은 다양하지만 핵심은 현장 중심 개혁이다. 경영진으로부터 목표와 방법이 제시되는 하향식 방법보다 현장 근로자 한 명 한 명의 개선 노력이 모여 품질 향상과 효율 제고를 추구하는 상향식의 개선인 것이다. 그 업체에서 하고 있는 그 혁신, 안전의 어떤 활동이 누군가가 어떤 만들어진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내 현장, 내 주변에서 뭐가 부족한지, 뭘 보완해야 되는지 그 느끼는 위험 요소 하나를 갖다 개선해 나가는 그 자체 하나가 어떤 혁신이지 않나. 앞서 살펴본 위기 극복 방식 역시 현장의 직원들이 먼저 나서지 않았다면 실현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다. 토요타는 이러한 가이젠을 매년 100만 건 이상 하고 가이젠을 위한 작업 표준만 400여 개가 있다고 한다. 우리 회사 역시 과거 위기 상황을 극복해낸 경험이 있다. 당시 위기 극복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됐던 것은 TPM을 기반으로 한 현장 직원들의 혁신 의지였던 건 역시 토요타의 그것과 닮아 있다. 하지만 토요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혁신과 개선은 특별한 일이 아닌 날마다 우리가 마주치는 일상과도 같은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도요타 자동차와 장치 산업이고 이제 화학 제품을 만드는 하나토탈은 생산 기술은 달라요. 하지만 경영 자원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와 관련된 관리 기술에 있어서는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거거든요. 방법을 시장에서 다 살 수 있다 그러면 1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방법만큼은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그 일하는 방식을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이라도 더 좋게 하자라는 게 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선은 무한한 것이고 일은 유지 플러스 개선일 수밖에 없는 거죠. 2010년 2월 24일 치욕의 날. 토요타는 또한 이날을 재출발의 날로 선언한다. 그로부터 1년 후인 2011년 2월 24일 토요타는 초심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토요타 창업자인 고 토요타 기이치로의 자택에 벚나무를 심는다. 그리고 2014년 불과 4년 만에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세계 정상에 우뚝 선 토요타. 업종은 다르지만 그들이 지속적인 가이젠 대상으로 삼은 원가, 품질, 안전은 우리가 글로벌 케미컬 에너지 리더 전천후 세전이익 1조 원 달성을 위해 추구하는 것과 공교롭게도 맞닿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토요타는 세계 넘버원의 자리에 올랐을 때나 위기가 닥쳤을 때도 흔들림 없이 가이젠을 이어왔다는 점이다. 60여 년을 넘게 혁신을 지속해온 도요타 직원들은 그들의 가이젠은 끝이 없고 아직도 가이젠할 것이 너무나 많다고 한다. 그들을 통해 TPM 도입 이후 19년간 이어온 우리 현장 혁신이 나아갈 방향과 미래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